양자로 들어갔다가 얄궂게 그 뒤에 태어난 친자에게 밀려 사실상 숙청당한 왕자가 있으니 유봉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유봉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참고로 시청자 요청은 아니고 개인적인 관심이 많아서 얘기해보려 하는데 그 유봉이 진짜 시청자 요청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유봉의 자는 허나로 장사군 나현 출신입니다. 그 일부 서적에서 나후에 사는 구씨의 아들이었다 라고 번역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나현의 제후, 즉 나후인 구씨의 아들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옳고요. 일통지에 따르면 나현의 옛 고을은 장사부, 그러니까 지금의 후난성 장사시 북동쪽에 있다. 나후가 어느 정도 되는 급이냐 추측해보면 춘추시대 초나라 수도가 처음에 자귀, 후일 유비가 출정했다 대패하는 거기서 문왕 때였나요? 그 수도를 형주 한복판으로 옮기죠. 강릉 장사 일대로. 당연히 나현도 이쪽 요충지였고 진나라 때도 현이었다가 한나라 때 다른 현에 속했다 정도 기록이 있는데 즉 향과 현의 중간 정도 급의 도시로 추측이 됩니다. 보통 현우부터 만호후라 불렀으니 나후, 구씨는 상당한 지방 유지였다. 거기에 유봉은 장사 유씨의 조카, 즉 모계가 한나라 황실 집안이라는 거죠. 유비가 유봉을 양자로 들인 게 유표 밑에서 신야성에 주둔할 때로 보여지는데 이때만 해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장자 유선이 207년생이니까요. 근데 자식이 있긴 있었어요. 합의에서 여포한테 털릴 때 기록에도 여포가 유비의 처자식을 붙잡았다. 근데 나중에 조조한테 쫓겨서 유비가 도망갈 때도 서서히 모친과 유비의 두 딸이 붙잡혔다 하는 내용을 보면 아마 딸만 있었다. 즉 유비는 유봉을 그냥 양자로 들인 게 아니고 진짜 후계까지 생각해서 들였다 보여집니다. 지방 유지의 아들이면서 반계지만 황족의 피가 섞인 유봉을 양자로 선택한 걸 보면요. 그런데 웬걸? 유봉이 양자로 들어가고 얼마 안 있어서 유선이 태어나요. 인생 꼬인 거죠. 참고로 제갈량도 아들이 없어서 제갈근의 아들 제갈교를 양자로 들였더니 1년 뒤에 제갈첨이 태어납니다. 유봉은 용맹했다 전해지는데 유비 입촉 시 성도 포위전에서 다급해진 유비가 제갈량을 호출. 이때 약관의 나이로 장비를 따라 전공을 세워 중랑장이 됩니다. 여기서 유봉의 인생이 한 번 더 꼬이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맹달과의 만남입니다. 유비는 한중왕에 오르고 맹달에게 자기 및 북방릉을 토벌케 했는데 이는 융중대를 실현하기 위한 보급로 정리 일환으로 보이고요. 자귀 및 그 북쪽 일대가 확보돼야 유사시의 형주하고도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관우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가조를 받자마자 밀고 올라가 버리죠. 맹달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상룡까지 진격하려 하는데 유비가 이를 걱정하여 한중으로부터 유봉을 파견하였다. 맹달과 유봉이 상룡성에 당도하자 상룡태수 신탐은 항복하고 상룡성은 정리가 됩니다. 관우는 북진하여 번성을 포위한 후 상룡성에 지원 요청을 하는데 참고로 소설 연의 내용처럼 위급해지니까 구원 요청을 한 건 아닙니다. 사실 관우가 위급해졌을 때는 이미 늦었다 봐야죠. 의도태수 번우가 도주하고 여러 성이 육손에게 항복하자 육손이 이들을 후하게 대하니 자귀 등이 평정되고 궁색해진 관우가 맥성에 들어가는데 송건이 제장들을 파견하여 지름길을 끊었다. 임저에 매복을 놓은 거죠. 이미 늦었다 봐야 되고요. 암튼 맹달과 유봉은 상룡을 점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세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나와 있는데 첫째로 당시 상룡성의 상황은 성을 함락해서 일대 호족 세력을 정리한 게 아닌 항복을 받은 직후였기 때문에 그 성을 비우기 어려웠던 것도 맞긴 맞습니다. 둘째로 상룡성에서 번성까지 거리는 행군으로 20여일 넘게 걸리는 먼 거리죠. 셋째로 앞서 언급했듯이 관우가 위태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추되는 속사정은 유봉과 맹달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참고로 맹달이 유봉한테 관우가 더 싫어한다 라면서 지원금 보내지 말자. 그래서 유봉도 동조하였다는 건 소설 연의의 허구입니다. 그런 의기투합도 하지 못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봉과 맹달은 서로 다투었으며 유봉이 맹달의 군악대를 빼앗기도 하였다. 즉 내분이 있었다. 여기는 내가 잘 관리할 테니까 서로 네가 가라 하와이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럼 유비는 왜 맹달의 상룡 출진에 유봉을 붙였느냐. 이건 개인적인 추측인데 상룡성을 도모하지 못할까봐 유봉을 붙였다 보기보단 사람 보는데 귀신 같은 유비가 맹달의 인물됨을 믿지 못했다.
맹달이 법정 친구로 당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도해서 상룡에 걸친 지역을 토벌하는 책임자로 보내긴 해야 되는데 유비가 100% 신뢰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양아들인 유봉을 맹달 견제책으로 붙였을 것이다. 만약 맹달이 상룡성을 점거하고 여기 가지고 장난질하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실제로 맹달은 나중에 위나라에 투항했다가 또 촉과 위 양쪽에서 쇼당 붙이면서 장난질을 하는데 결국 사마이의 강행군에 털리게 되죠. 맹달을 괜히 간제비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 유봉과 틀어진 맹달은 유비에게 유봉이 때문에 들어와서 못해먹겠습니다 표를 올리고는 위나라로 투항해버립니다. 이에 조비가 맹달을 중용하였다. 조비가 맹달의 생김새에 호감을 가졌다고 해서 맹달이 보통 꽃미남으로 묘사가 되고 심지어 조비와의 무슨 비엘물 이런 게 창작되기도 했죠. 그런데 정치적 계산법에 의하면 항장인 맹달을 잘 대우해야 유봉도 혹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조비가 상룡을 치게 할 때 한편으로 맹달은 유봉에게 항복권고 서한을 보내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 지금 위치가 상당히 위태하다. 말만 양자지 피 한 방울 안 섞였고 지금 한중왕 유비는 너한테 그냥 길에서 만난 아재일 뿐이다. 아두가 후계가 되고 중신들이 너를 상당히 경계하고 있으니 대신들이 언젠가 유비한테 너를 제거하라고 참언을 할 것이다. 지금 위에 대군이 상룡에 당도했으니 너는 100% 털릴 거고 그대로 성도로 돌아가면 살아남을 성 싶으냐. 유비 아재를 버리기만 한다면 우리 조비 형님께서 너한테 300호 상당의 녹지를 주고 나후의 봉에서 너의 부친이 하던 나후를 잊게 해주겠다고 한다. 물론 나현은 당시 오나라 땅으로 그래봤자 허봉이긴 합니다. 시경에 스스로 복을 구하라 했다. 항복해라. 유봉은 강직했다는 기록이 있고 애초에 유비가 맹달에 유봉을 붙일 때 양자이기도 하지만 이런 강직한 성품을 모르지 않았기에 선택한 거겠죠. 당연히 유봉은 맹달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역시 상룡성을 털리고 성도로 귀환하죠. 성도에 당도한 유봉은 유비에게 취조를 당하는데 맹달과의 불화 그리고 관우를 지원하지 않은 것을 추궁하는 거죠. 사실 죽일 생각까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갈량이 한마디 거드는 거죠. 유봉이 강직하고 용맹함으로 유선이 즉위했을 때 유봉을 다스리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유비에게 제거하라 건의했다. 그리하여 유비는 유봉에게 자결을 명합니다. 유봉은 자결하며 자도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게 한스럽구나 했다 하죠. 참고로 맹달의 자는 자경인데 유비의 숙부 이름이 유자경이었기에 강제로 자를 개명당한 겁니다. 유비는 유봉이 죽자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유봉은 사실상 토사구팽당합니다. 그렇다면 유봉이 항복했어야 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어느 정도 유명무실해졌지만 3년상이 법제화되어 있던 당시 시대에 아무리 양자지만 부친을 배반하면 사실상 그 다음이 힘들어집니다. 서서가 모친을 따라 위나라에 투항을 한 사례라든지 강유와 마초, 여포에게 끝까지 불효자의 꼬리표가 달려진 걸 보면 사실상 불명예를 안아야 하는 상황인 건데 그럼 다른 대안이 있었느냐? 딱히 없었습니다. 이건 가우가와도 못 구합니다. 애초에 맹달과 사이가 왜 안 좋았느냐? 타협할 줄 모르는 강직한 성품도 있었겠지만 그 임무 자체가 유비가 합의성을 비울 때 장비에게 맡긴 임무, 즉 조표를 감시하라. 비슷했다고 보면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지죠. 사사건건 감시하고 견제하고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유봉이 맹달을 제어할 수 있었느냐? 맹달은 젊어서 법정이랑 같이 놀던 급입니다. 이제 막 장군직을 단 유봉이 제어하긴 어렵다 보여지고 그래서 군악대를 뺏는 등의 무력동원에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애석하지만 유봉은 유선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인생이 꼬인 겁니다. 만약 조운이 유선을 안 구했으면 그 뒤로도 유영, 유리, 아들이 줄줄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어찌 보면 유비의 양자가 되었을 때부터 인생이 꼬인 게 아닌가. 그래도 유봉이 제거됨으로써 제갈량의 계산대로 총나라는 위나라나 오나라처럼 후계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 총력을 대배원정에 쏟을 수 있게 되죠. 사실 유봉이 이때 살아남았었더라도 언젠가 제거될 운명이었지 않나. 지금까지 유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